당신은 진심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도왔고 다정한 말투로 먼저 안부를 물었으며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고 믿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웃어줄수록 사람들은 무심했고 더 잘해줄수록 어느 순간 당신을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쳤습니다. 왜 잘해줄수록 더 가벼워진다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이 무기가 아니라 약점처럼 보이는 걸까요? 관계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너무 기울면 쏟아지고 너무 담으면 탁해져요. 진심은 소중하지만 경계 없는 진심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먼저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하되 아무에게나 허물지 않는 것. 그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잘해주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을 헷갈려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당신의 말투와 눈빛, 거리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도 경계가 느껴지고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심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온기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착한 아이가 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양보하고 웃고 참는 것이 훌륭하다고 배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일이 잦았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고 정작 바라는 만큼 돌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아무 일 없었겠구나. 심지어 내가 참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쉬운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늘 거기 있는 사람은 감사보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드물고 단단한 것에 집중하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적당한 거리와 명확한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소중함도 점차 희미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는가? 왜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고 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서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마음을 허물 수 있는지, 누구 앞에서만큼은 멈추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두려워 관계를 위해 자신을 깎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영역이 흐려지고 너무 멀면 따뜻함이 닿지 않지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아낀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기 있으며 나는 함부로 다뤄질 사람이 아니라고.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쉽게 말하고 거리낌 없이 요구하며 때로는 무례한 말조차 웃으며 던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신호가 울렸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여겨지고 있구나. 이 관계 안에서 내 자리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구나. 사람은 처음 받은 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 번 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 틀은 관계 곳곳에 스며들고 그 뒤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울타리를 세워야 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눈빛, 잘 웃되 선을 흐리지 않는 말투, 그런 태도들이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였음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일수록 오히려 가장 정직한 방향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절함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없이 기대고 불편함도 서슴없이 넘기며 정작 당신의 아픔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럴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고 침묵을 배우고 그 관계의 균형 자체를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느냐고, 왜 예전 같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런 질문이야말로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또렷한 언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나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사람은 편안한 대상을 원하면서도 존중해야 할 존재 앞에서는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 존중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켜야 할 선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고 누군가의 불편함 앞에서 늘 당신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쁘게 보일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괜찮다고 말했죠. 사실은 괜찮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조용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점점 말이 줄었고 화나는 일 앞에서도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하고 넘긴 일이 쌓여 어느 날엔 참는 일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요. 좋은 사람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지나친 이해심은 때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옷, 그 속에 갇힌 당신의 진짜 마음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소하지 않고 당신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단호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을 제대로 마주하려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실해질 때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가면 속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무너졌고 돌아서서는 괜히 화가 나고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셨지요. 그러나 그 작은 포기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계속 요구하고 당신은 계속 수용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용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 앞에서 정중히 멈출 줄 아는 태도는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곧 미움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불편한 말보다 불편한 감정을 참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익숙한 반사를 조금씩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배우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허투루 대하지 않는구나. 거절은 어렵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한 작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화시켜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닐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무게는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지만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점점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작은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건네고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잘 참는다는 것을,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평화를 더 원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다툼보다는 이해를, 충돌보다는 유연함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끝없이 이해하려 하면 결국 당신의 경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는 조용히 멈춰야 합니다. 말을 아끼되 더 이상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주 앉아 있되 더 이상 마음을 함께 안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는 단호함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지켜지고, 그래야 상대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넘기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자신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절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함께 있되 휘둘리지 않는 거리, 말을 건네되 나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누군가가 잊고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무례함 앞에 웃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의 웃음은 마음이 아닌 생존이 되어버립니다. 그 웃음은 오래 갈수록 당신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단호해져야 합니다. 조용한 눈빛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함부로 다뤄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노력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해 늘 먼저 웃고
먼저 양보하며 살아오셨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참 편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처음엔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곁에 두는 걸까요? 당신은 관계 속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신을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때로 당신에게만 요구되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하고 때론 침묵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당신의 몫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나 다정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다정함은 흘려보내는 물이 아니라 간직하는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쉽게 내어주면 쉽게 다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심일수록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비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친절도 다정함도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균형을 혼자 맞추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이 불편하면 그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불편함은 사소하지 않고 그 피로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 더 자기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조금 덜 착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를 챙기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넘겼고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묻어두셨지요. 처음엔 그게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괜히 상처 주지 않으려고 다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당신 안에서 무게가 되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단념인가?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까지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내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상처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침묵 뒤에 단단한 마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 되게 하세요. 말은 상황을 바꾸지만 침묵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의 조용한 거리두기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경계는 더 분명해지고 당신의 가치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넘겼고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묻어두셨지요. 처음엔 그게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괜히 상처 주지 않으려고 다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당신 안에서 무게가 되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단념인가?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까지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내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상처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침묵 뒤에 단단한 마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 되게 하세요. 말은 상황을 바꾸지만 침묵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의 조용한 거리두기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경계는 더 분명해지고 당신의 가치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막연하고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거울을 보며 예쁜 말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더라도 나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상대가 무례해질 때는 조용히 자리를 바꿀 줄 아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존은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맞춰주지 않기로 했을 때, 불편한 감정을 참고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필요한 말은 또렷하게 꺼내기로 했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관계든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 친절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선을 긋는 일도 당신의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되 다정하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만의 결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